역시 월요일 오후 미사에 우리 교우들보다도 경찰 공무원들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감안하고 방문하겠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도 매일 이곳 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지 우선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승만을 미화하고 박정희를 마치 조국 근대화의 우상으로, 영웅으로 미화하는 교과서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 입맛에 조작하는 일이 벌어지는 배경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의 예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막연히 소문으로만 들리던 것이 10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서서히 당시에 생생한 자료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도서관이라든지 공문서라든지 그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찾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서야 그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날처럼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현장의 모습을 기록하던 그 시절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으로 쓴 것을 어디 깊숙한 곳에 담아두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왜곡되기가 쉬웠는데 오늘날에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고 그냥 기록으로 남는 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으로 아니 가는 곳 없이 가서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현저하게 다른 조건 속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발굴한 자료들을 보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벌어졌습니다.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사실이 있죠. 1910년에 을사늑역입니다. 그 당시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넘겼을 때 앞장섰던 사람들 5명을 우리는 을사오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당시에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찾아보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당시에는 시대의 애국자로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과 합함으로써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드디어 문명의 선진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식으로 당시의 언론은 보도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그렇게 남겼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지식인들과 부일 지식인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시대의 소명을 하고 믿었고 그래서 이들을 애국자라고 그렇게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그에 거슬렀던 의병활동가들, 항일무장투쟁 활동가들은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일본이 주인이고 일본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주인에게 대드는 완전 미친 개라고 당시 의병활동가들, 항일무장 투쟁활동가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부역함으로써 일속을 제대로 챙긴 집단은 스스로를 애국자로 포장했고, 그에 저항한 시민과 의병활동가들은 불순 세력으로 그렇게 낙인한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그들은 자신의 불의한 탐욕을 반성하기보다는 또다시 일속 챙기기에 나섭니다. 부일한 지도자들, 친일한 지도자들이 어느 날 독립투사로 둔갑을 했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가 마치 국의 영웅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정보통신이 발전하지 않았던 것이 큰 몫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를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같은 조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이곳, 가장 먼 곳 강정에서 벌어진 그 일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서울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 선의의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지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 전후에 그 친일 부역자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조작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훗날 역사가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다면, 오늘 이곳 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도 조작될 수도 없게 됐다는 것, 그것이 차이라면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과거에 뿌옇게 남아있던 일들 생생하게 복원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천하의 우리 땅의 시민들을 벌벌 떨게 했던 친일한 우리의 경찰들, 이승만 독재 때 이승만에게 충성하느라 시민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사했던 우리의 경찰들, 그리고 박정희 독재 때 박정희에게 충성하느라 시민들의 몽둥이로 둔갑했던 우리의 경찰들, 전두환 때 전두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충성 경쟁에 앞장섰던 우리의 경찰들, 대추리에서 경찰이 한 일, 용산에서 경찰이 한 일, 쌍용자동차 공장 현장에서 경찰이 한 일, 대한문 앞에서 경찰이 한 일, 그냥 어르신들에게 경찰이 한 일, 그리고 이곳 강정에서 경찰들이 한 일, 그런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지울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고 미화시킬 수도 없고 변형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다 하더라도 그들이 애국의 칼을 쓴 모습으로 둔갑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들의 모습, 강정에서 또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용산에서 누가 그곳에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 많은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훗날 역사가 평가를 내릴 때 그 실체를 대답하거나 왜곡하거나 미화하거나 할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후손들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경찰로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고스란히 듣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강정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는데 그 임무가 역사 앞에 손가락질 받은 일이었으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아무리 미화하려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힘껏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공권력이 권위를 갖는 이유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사정권 시절에 이르기까지 굴종적 경찰 공권력의 폭력과 공권력의 오남용을 조작할 수도 미화할 수도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정보통신의 발달은 그 실체를 고스란히 남기고 곳곳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방해와 저항에도 아주 어렵게 친일 인명사전이 빛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우리의 경찰 공권력이 곳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금세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곳 강정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헌신한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물론 저들의 눈에는 미약해 보이고 물론 일제강점기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권력에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금은 몰아세우겠지만 정보통신의 발달은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매도하고 혹세무민에도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입니다. 생생한 기록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경찰 공권력은 저들의 길을 갈 것이지만 아무리 그것을 임무라고 미화하고 명령이라고 따를 뿐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렇게 태연하게 발걸음을 옮기더라도 그럴수록 오명을 남길 뿐인데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록될 뿐입니다. 아무리 얼굴과 이름을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는 길을 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은 생명과 평화의 흔적으로 더욱 또렷하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동원 선생님 감사합니다.